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스홉킨스의 대시보드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2,50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사망자는 8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3.3%로 조금씩 치사율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증 환자가 많이 확진되면서 치사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를 통해서 전파력은 빨라지지만 치사율은 또 상대로 낮아지는 그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역시 이 대시보드 자료에 의하면 확진자 수가 7월에 급격하게 늘다가 약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봉쇄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증가 추세가 좀 완화되는 상황이고, 아래는 이제 사망자 수의 그 그래프인데, 위에 확진자 수 증가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약간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비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서, 이것이 이 경증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희석이 돼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전파력은 빨라져서 감염자는 늘지만 치사율, 병동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인지, 그런 추정도 해보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륙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남미와 북미가 거의 50% 이상 이 노란색을 표시할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이제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이 유럽이 이제 최근에 다시 늘고 있기 때문에 3, 4월에 이제 큰 유행 이후에 봉쇄로 감소됐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이후에 7월 말 또 8월에 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이란, 이라크 이와 같은 지역에서도 여전히 있고, 아프리카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느는 추세고,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이 속한 서태평양, 웨스턴 퍼시픽도 가장 환자 수는 적지만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죠. 지금 가장 많은 환자들이 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들이 인도, 미국, 브라질 이 3대 유행 국가입니다. 인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일 7만 8천 명 확진이니까 인도에서 가장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고 있고, 반면 이제 미국은 일 7만 명까지 나오다가 지금 4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브라질도 좀 기세가 꺾인 상태고요. 어쨌든 이 세 나라가 가장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 밑에 이제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한 4천 명, 5천 명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건 로그 스케일인데, 만 명에서 이제 1000명대,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들이 역시 남미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또 북미의 멕시코, 중동의 이란, 또 남미의 칠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환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정점은 좀 내려가고 이제 좀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최근에 심상치 않은데요. 3, 4월에 이제 크게 유행파가 있다가 봉쇄도 하고 그 대단한 억제를 통해서 감소했다가 학교라든지 바라든지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7월 초 이후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 영국, 이태리, 독일, 또 루마니아, 스웨덴 이렇게 해서
최근에 다시 늘고 있고, 뭐 일부 독일 같은 데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벌어질 정도로 이 마스크 착용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유럽 국가의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인데 역시 스페인이 지난 3, 4월에도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다시 재유행이 일일 8,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다음으로 일일 5,0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프랑스, 그 다음에 1,000명대의 이제 영국, 독일, 루마니아, 이태리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유럽이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하나의 경향이어서 우리나라도 최근 8월에 들어서 이제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높고 무증상 감염도 많고 무증상 잠복기의 전염력도 있기 때문에 이 전파력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보여도 다시 환자가 느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여튼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유행 국가의 이제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역시 발생이 많은 세 나라 브라질, 인도, 미국에서 1000명, 1100명, 1200명 정도 매일 신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페루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페인은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 3, 4월에 비해서 사망자 수 증가 경향은 그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는 베트남, 타이완, 뉴질랜드 상황인데, 최근에 뉴질랜드가 베트남과 함께 다시 환자가 늘었었는데 지금 통제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5명, 그 다음에 베트남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여전히 억제를 잘하고 있어서 가장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를 꼽자면 대만이 꼽힐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일본이 가장 환자 수가 2,000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8월경에 지금 609명 정도로 나왔는데, 역시 일본은 중증 환자나 이 심한 환자 위주로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많이 검사가 안 돼서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제 한국이 8월 초부터 다시 늘어서 지금 9월 2일 267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때 좀 북경이나 신장성 이런 데서 환자가 늘었었는데 다시 억제를 해서 1일 20명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9월 2일 현재에도 여전히 여러 대륙에서 계속 코로나 확산세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해외 유입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상황을 보면 9월 2일 날 신규 확진자가 267명이면서 다소 400명대까지 같은 것이 다소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200명, 267명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큰 문제가 있고, 드디어 신규 확진자가 이제 늘면서 전체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만 449명. 해외 유입은 14% 정도로 2,851명이고요. 격리 해제는 75%, 15,000명이 해제됐고,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치료 중인 환자가 4,767명입니다. 이 병상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특히 중증 환자 병상에서는 상당히 여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닥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위중 환자가 역시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124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또 늘고 있어서 326명
치사율은 점차 떨어져서 1.6% 정도 됩니다. 사망자 발생에 비해서 신규 확진자, 경증 무증상자가 늘다 보니까 분모가 늘어서 희석이 되면서 사망률은 서서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인 건수가 56,000건이라는 것이 참 검사의 어떤 병목 현상에 있어서 빨리빨리 검사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와 검사가 이 환자 실제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일 의심 신고해서 검사되는 경우는 2만 명을 좀 넘는데 실제 뭐 267명 정도 나오니까 뭐 양성률은 1%를 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누적 확진자와 이제 격리 해제자, 입원 치료자 현황인데 가장 우려한 것이 입원 치료자가 거의 5,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겠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 구분에 따른 일일별 신규 확진자 수도 보면 7월에 초에 한때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았었는데 7월 중순 말에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유입 환자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전파 환자가 지금 200명대, 300명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가 8,220명이 발생했는데 50% 반이 서울이고요. 42%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9%가 인천입니다. 역시 수도권의 지금 재유행, 대유행으로 연결될지가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가을 겨울에 대유행을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것이 연결돼서 대유행이 좀 더 일찍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최근 신규 누적 확진자 현황인데 역시 서울, 인천, 경기가 다 8월 10일경부터 늘고 있죠. 최근 2주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4,391명인데 감염 경로를 보면 45%가 지역사회 집단 발생입니다. 해외 유입은 4%이기 때문에 일부가 됐고요. 선행 환자 접촉, 확진자 접촉이 27%. 문제는 조사 중인 환자가 지금 감염 경로가 불명인 조사 중인 환자가 1,010명, 23%라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감염 경로 불명인 조사 중인 환자가 23%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그만큼 만연이 돼 있다는 얘기고 또 역학조사가 빠르게 환자 발생 수를 발빠르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사 중인 환자 중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면 조사 중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환자 발생 속도를 역학조사가 못 쫓아간다. 그만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산되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주요 발생 현황들이 교회, 병원, 기도원, 운동시설,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서도 나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이후에 최근에 구로 아파트, 또 수서 아파트까지 지금 나와서 또 이것이 코로나19가 그야말로 수도권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감염 환자가 있다. 전염원이 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전염원일 수 있다. 그렇게 의심한 나 자신도 전염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환경위생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에는 교회나 물류센터 또 콜센터에서
20, 30대, 40대 건강한 사람이 걸려서 이분들이 집에 가서 고령자한테 퍼뜨리거나 또는 요양병원 데이케어스한테 확산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제 전파가 되면 결국은 그 현상이 고령자에서 환자가 많이 생기고 중증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발생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해민병원 또 아산병원 최근에 여러 병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병원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수도권에 많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망자와 이제 치명률이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환자, 사망자 이것이 시간을 두고 이제 늘죠. 그러니까 이 확진이 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면 폐렴이나 이런 호흡곤란으로 중증 환자가 됩니다. 또 여기서 뭐 수일 지나면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 위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초기 확진부터 2주 내지 3주대가 되면 사망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차를 두고 신규 확진자가 뭐 3, 400명이 늘면 1일 그 환자 중에 뭐 10%나 15%가 1, 2주 후에는 위중 환자가 되고 3주째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이런 것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신규 확진자 늘 때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중증 환자 치료 병상들을 미리미리 서둘러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여전히 이제 닥쳐서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건당국의 좀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망자의 그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사망자는 326명이고 기저질환이 9명 빼곤 다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97%가. 여기 보시면 60대에서 사망률 1.37%, 70대는 6.4%, 80세 이상은 20%. 5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만큼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29세 이하에는 아직 사망자가 없죠. 지금 이것이 이제 9월 2일에 중증 환자가 위중 중증 환자가 현재 124명입니다. 그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50명 이상으로 늘은 것이 8월 11일부터였거든요. 8월 11일부터 해서 1, 2주가 되면 이제 8월 20일, 8월 24일인데 뭐 이때쯤에서 늘기 시작했죠. 위중 중증 환자가. 현재 뭐 그것이 하루에 뭐 20명씩 지금 위중 중증 환자가 느는 것이 그만큼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늘고 그중에 고령자가 많이 포함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중증 위중 환자가 느는 것이 당연하고 이 중에 또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돌아가시거나 앰뷸런스 이동 중에 돌아가시거나 응급실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돌아가시거나 이 위중 중증 환자들은 특히 고령자에선 초기 증상이 애매해서 조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에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면 일단은 입원해서 격리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보는 것이 낫고 지금 집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그대로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고령자 만성병 환자는 일단 입원해서 격리 치료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뭐 양성이면 코로나 환자 치료로 하면 되고 음성이면 해제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선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위중 중증 환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입니다. 지금 85%가 60세 이상인데
80세 이상이 23%, 70대가 42%, 60대가 19%입니다. 그만큼 위중증증 환자에서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사망자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그 확진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여전히 여성이 54%, 남성이 45% 정도로 여성이 한 9%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26.4%, 예, 전체 환자의 26.4%, 4명 중에 1명이 고령자다. 여기서 이제 위중증증 환자가 나오고 여기서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연령군은 좀 적극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뭐 거리두기라든지 외출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적극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이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20대에서 50대까지는 65.5%, 3분의 2를 차지하고 소아나 청소년까지는 8%, 여전히 뭐 전체에 비하면 소아 청소년에서 환자 수는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 사망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은 5.6%입니다. 60세 미만의 사망률은 0.1%죠. 그러니까 이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다.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60대 이상에서는 치사율도 높고 공포를 주고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반면에 6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경증이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사망자는 매우 낮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한 바이러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이 60세 미만보다 치사율이 56배가 높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령자에서 코로나19는 극히 치명적이다. 주의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검사 건수를 뭐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가장 많이 실행하는 나라는 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질병감염이나 역학조사 하시는 얼마나 이제 많은 고생을 해서 확진하고 확진자 동선 따라서 노출자 확인해서 검사하고 적극적으로 해와서 여태까지 그나마 선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조사한 걸로는 인구 10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와 인구 100만 명당 1일 검사 건수, 이 행축은 확진자 수고 Y축은 1일 검사 건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뭐 1일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6명 정도인데 검사 건수는 353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왼쪽 위쪽으로, 그러니까 Y축상의 위로 올라갈수록 검사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아래쪽에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검사 많이 하는 나라가 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뭐 이런 스위tzerland, 미국 다 우리나라보다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사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렇게 글로벌한 데이터를 비교하면 검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친다는 개념에서 이 환자와 그 주변 접촉자의 검사를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1인당 GDP 대비 인구 1000명당 1일 검사 건수입니다. X축은 2017년 인구 1인당 GDP, 각국의 GDP입니다. 우리가 35,000불 정도니까 저 왼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 Y축은 인구 1000명당 1일 검사 건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위쪽으로 Y축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검사를 많이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뭐 왼쪽 아래 중간에 있는 한국이 37.5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당수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검사를 많이 하죠.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랄리아, 덴마크, 바레인,
또 싱가폴,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방역으로 해서 검사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또 다른 그래프인데요. 이 1월 28일부터 쭉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1일 검사 건수 9월 2일 기준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저 아래 이제 색깔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지금 0.34건입니다. 인구 1000명당. 지금 우리나라가 1일 검사 건수가 2만 명을 조금 상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5만 6천 건 정도가 이제 검사 중이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하루에 이제 의심이 돼서 검사에 들어가는 건수는 2만 2천 건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초, 2월 말 3월 초에 대구에서 크게 유행할 때도 최대 2만 건 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정도지. 위에 보면 뭐 이스라엘,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이태리 뭐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OECD 국가보다도 검사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또한 많지 않아서 검사가 의뢰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8월에 들어서 이 8월 초에 수도권에 2, 30명 확진자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에 2,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그 신규 확진자가 늘었는데 그럼 검사 건수도 10배가 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7,000건, 8,000건 이 정도에서 2만 건으로 늘었으면 한 3배, 4배 정도 늘은 겁니다. 근데 신규 확진자가 10배 늘은 거에 비하면 검사 건수가 이렇게 빠르게 늘지 못한다는 것이 뭔가 병목 현상이 있지 않나. 그리고 검사 결과의 회신도 늦어지면서 이 역학조사도 늦고 검사 결과 회신도 늦으면서 이것이 방역에 효율성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좀 낮은 0.16건으로 우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은 뭐 워낙 적극적으로 하질 않으니까 많이 안 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히 적게 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빨리 따라잡아서 역학조사와 또 격리, 치료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장소 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물론 뭐 70년대 80년대 복도식의 재래식 아파트가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감염 경로 불명 환자가 23%라는 것은 역학조사가 그걸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다. 또 검사도 원활하게 빠르게 과거에는 뭐 오전에 검사하면 오후에 결과가 나오고 오후에 하면 뭐 그 다음날 오전에 나오고 뭐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검사를 하면 그 다음날 다음날까지 이렇게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빠르게 역학조사하고 진단, 격리, 치료해서 추적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확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은밀하게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서울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뭐 거의 다 뭐 합치면 일일 100여 명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고 현재 거리두기를 8월 16일 1.5단계 8월 19일 2단계 8월 30일 2.5단계 이렇게 축차적으로 전략 상향을 하고 있지만 물론 급격한 환자 증가는 일단은 막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트렌드는 그렇지만 단기간에 50명 미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으로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있고 내일이나 모레 이제 주말까지 봐서 또 정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10월 초에 추석 민족 대이동이 있는데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면 트윈데믹,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이 트윈데믹이 전국적으로 또 확산될 수가 있어서 지금도 이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닥쳤는데 독감까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건 손, 손을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까지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이제 뭐 K방역의 3T 전략, 컨테인먼트 전략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피해 최소화 전략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요 수일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10월 13일 정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현재 무증상과 경증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격리 치료 중인데, 앞으로는 환자가 폭증하면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아마도 폭발적인 환자 발생 시에는 이런 미티게이션 전략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